아, 기대하셨어요? 오늘은 약간 뭐 기존 강의했던 것처럼 뭐 기초적인 팁 알려드리고 그런 강의는 아니고 이런 영업 마인드가 보통 없으셔가지고 영업 마인드를 왜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해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래서 좀 들으면은 도움이 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중간에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은 예정드렸던 것처럼 왜 하필 보험 영업을 시작했고 보험 영업 힘든데 왜 포기 안 하고 하시는지 그리고 보험 영업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이루고 싶어서 하시는지 좀 물어보면서 그 제 얘기도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보험 영업 계속 할 건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좀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하필 보험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 얘기를 할 테니까 요거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편하게 들으시면서 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2년 정도 전에, 딱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 5월 정도에,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을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2022년 초에 보험을 제가 하나를 가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고객님이 메리츠 화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자꾸 저한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내 고객이었으니까 그거를 안 들어줄 수가 약간 좀 그래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는데 메리츠 화재 20년 갱신형 뭐 10만 원 정도짜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담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뭐 그냥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만 해주고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하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보험 이제 내가 매달 1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험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많잖아요. 거기 올렸더니 그냥 또 보험 설계사들이 답변을 막 주는 거예요. 뭐 잘못 들었다. 나한테 상담받으면 다시 제대로 뭐 해드리겠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보험 설계사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면은 보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기존에 하던 일이랑 이렇게 같이 겸업을 할 수가 있을까? 찾아보던 와중에 검색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투잡을 해도 좀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왜냐면 보험도 어차피 영업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제한이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보험을 시작했을 때. 왜냐면 기존에 했던 일도 계속 영업일이고, 아, 그냥 이거 파는 상품이 달라지는 거니까 보험도 하다 보면은 금방 이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처음 목적은 내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약간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냥 뒤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 보험 알려고 했다가 지금 보험에 어떻게 보면 빠졌죠. 지금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보험 영업 시작하신 이유가? 하실 말씀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삼성화재에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첫 달에는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텐데, 첫 달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봤죠. 이게 보험 설계사 일이 어떤 일인가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월 말쯤 되니까 이제 막 코치들이랑 지점장들이 계약을 넣어야 된대요. 계약을 안 넣으면 못 다닌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좀 배우면서 이제 천천히 계약할 거 있을 때마다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촉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당시 지점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계약을 안 넣으면 뭐 정착지원금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또 소득이 없으면은 이게 시간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어차피 뭐 내 보험도 별로 없고 그 몇 개월 전에 가입했던 그 메리츠 보험 그냥 해지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넣었어요. 제 거로. 뭐 이거는 뭐 다 비슷할 거예요. 영업을 뭐 처음부터 잘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때 뭐 개청 영업도 하고 지인들한테 이제 연락도 했는데 이게 생각외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영업이랑 다르게 뭐 기존에 뭐 정수기 영업도 하고 다른 것도 몇 가지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험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막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씹고 친척들이 뭐 사촌 누나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척들 원래 연락하고 잘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보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도망을 갈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편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래서 편견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막 많이 하면서 막 찾아봤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처음부터 다 모든 거를 알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처음에는 뭐 계약할 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도 반응도 없고 뭐 저희 부모님 거 말고는 계약할 게 없더라고요. 제 거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매달. 왜냐면 회사에서는 그걸 안 하면 자꾸 터치도 많고 간섭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약이 딱 할 게 없어 보이면은 그냥 중순 때 그냥 제 계약을 넣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간섭을 일단 안 받을 수 있었고 시간을 어떤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활용을 했냐면은 영업은 뭐 개청 영업한다고 이게 결과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저녁 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당시 육성 지점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점장 말고. 육성 지점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 말고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앉아 있으면서 와, 이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이제 그때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다이어리도 쓰고 책도 그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개인적으로 좀 짜봤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고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를 그때 다 결정을 했어요. 2년 정도 전에 시작하면서 그때 정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사실 연봉 10억을 하겠다고 정했어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나는 이거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니까 5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해가지고 연봉 10억 되고 여기 삼성화재에서 1등 될 거야. 그거를 들어갔을 때부터 정했어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야지 내가 요 일에 매진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황당한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그때 다 웃었어요. 사람들이 면접을 보는데 뭐 지점장들이랑 뭐 사업단장이랑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쓴 걸 보더니 피식피식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씨님 뭐, 되면 되게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허풍 떠는 거라고 이렇게 보셨나 봐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많으니까, 보험 설계사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뭐 나는 진짜로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매일 밤마다 그 목표를 적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딱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연봉 10억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영상,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점에서 일했던 곳에 그 사업단 그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단이 있는 그 지점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분을 실제로 목격할 기회가 있었어요. 삼성화재에서 계속 1등을 하셨던 분을. 삼성화재 아마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우미라 RC라고 그분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삼성화재에서. 그분이 같은 사업단이라서 뭐 멀리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기회도 있었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아, 이 보험 영업 1등 하려면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은 한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12시까지 맨날 일하고 그리고 고객님들 만나면 친절하게 응대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이게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한 명 한 명씩.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이랑 제 계약 말고는 넣을 게 없어가지고 개척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품을 막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죠. 뭐 10,000원짜리 운전자도 홍보하고 화재보험도 홍보하고 길거리 그 스타벅스 같은 데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거기 앞에 서서 화재보험 10,000원짜리 들라고 이렇게 판매도 해봤어요. 한동안 계속. 근데 진짜 죽어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정말 그런 고민이 엄청 많았죠. 2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경험을 직접 했으니까.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깨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멘탈도 세지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설계사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주변 설계사한테. 개척 영업 어때요? 인하우스 어때요? DB 영업 어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랑 저처럼 그냥 무작정 들이대는 사람이랑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보험업계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보다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영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깨지는 경험을 한 1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감탄본부 다 아실 거예요. 이직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험 영업 시작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강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 얘기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답변 드리고. 없나요? 아직은 없어요. 이게 줌으로 이제 강의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게 듣고 있는 건지 뭐 표정이나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채팅 같은 걸로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험 용어 시작한 얘기한 거고 다음 얘기를 이제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메인 주제 같아요. 이 보험 영업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영업도 잘 안 되고 실적이 없으면은 이제 급여도 없고. 근데 이게 또 쉽사리 그만두기에는 내가 계약했던 고객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뭐 잘 버티기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화재 들어가서 개척 영업하고 지인들 터치하고 온갖 거를 다 하고 정말 간절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맨날 댓글 다 달았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막 보험 영업 이렇게 보험 영업이 아니라 보험 관련된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도 해보고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코치님들한테 물어보면서 답변 다 해보고 근데도 연락도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포기할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면서.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하나를 좀 보고 가죠. 예, 은지선님이, 영상 반응이 좋으셔. 그래서, 예, 요거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정 수능 강사라고 혹시 아나요? 보세요.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 우리 아빠는 트럭 운전을 하셨고 엄마는 호떡장사, 간병인 같은 걸 하면서 우리 딸 셋을 키우셨는데 문제집도 학원도 사교육도 한 번도 나는 가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 그때 당시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전교 5명이 무상급식이 제공되던 시기였고 그 5개의 도시락통을 학교 1층 현관에서 파란색 통으로 가져오게 돼 있었어. 색깔이 달랐던 거지.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나는 항상 어찌할 수 있는 것들, 컨트롤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들에 인간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이교재 끝낼지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 안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 어차피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좋은 집에서 정말 좋은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좋은 차를 타면서 나는 잘 될 사람이라고 난 고등학교 때 믿었다. 난 어차피 성공이 예정된 사람이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성공의 스토리쯤 되겠다라고 생각. 영상 봤는데 아마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보다가 알게 된 사람이고, 사실 이거 일 하기 전에는 저런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저도 똑같았어요. 그 영업일 이렇게 보험 영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제가 저 스스로조차 한 달에 300만 원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실제로 못 벌고 있었고, 면접을 보더라도 여기 300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300만 원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연봉 3,600만 원인데, 이상한 게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은 300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이거 뭐 학력도 안 좋고 뭐 경력도 애매하다고 300만 원 안 주고 항상 애매하게 월급은 한 220만 원에서 230만 원? 그 정도 회사만 나를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보통 중소기업이죠.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희 집도 뭐 사실 그렇게 잘 살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뒤돌아보서 생각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도 그 개인 용도를 하시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세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일 하셨죠. 어머니도 그냥 뭐 공장 같은 데 다니셨을 때도 있고 지금은 생산직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서민 집안이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저는 방금 이 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그런 이제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른 되면은 부자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상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정말 망상만 했고 지금은 그거를 약간 현실로 만들려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한 동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보험 영업 지금 뭐 지금도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도 쉽진 않지만 절대로 포기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그냥 모든 게 다 과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몇 년 뒤에 무조건 최고로 성공해 있을 거라고 그냥 정해놨어요. 제가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게 아까 그 강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난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냥 그 성공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로. 이게 아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몇 년 뒤에 무조건 최고로 성공할 거라고 정해놓고 살아요, 제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에 나는 연봉 10억이 돼가지고 최고 위치에서 성공해 있을 거라고 그때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2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뒤에는 아마 제가 정말 뭐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제가 정해놨던 목표가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 유명한 동기부여 영상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이지영 강사예요. 이지영. 수능 강사고 그 전기차 그 업체 중에 테슬라라고 있잖아요. 테슬라 그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그 전기차 시작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전기차 안 된다고. 근데 그때도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로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뭐 이루고 싶고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주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지 않나요? 그 최근에도 뭐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금메달 이렇게 따는 선수들 표정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의심이 없지 않나요? 딱 표정에 보면은 자기가 금메달 딸 거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경기에 임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알아 이미. 그냥 경기 출전해가지고 증명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장미란 선수 아실 거예요. 장미란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 역도가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하거든요. 1차 시기 때 이미 장미란이 금메달을 땄어요. 높은 무게를 들어가지고. 근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 영상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좋아하지 않는데 2차 시기에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3차 시기에 또 한 번 세계 신기록을 경신을 하니까 그때는 막 울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전에 연습했을 때 그 무게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3차 시기가 이제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던 무게였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거를 올림픽 무대에서 들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감정에 북붙여가지고 이렇게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본인들이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약간 말이랑 행동이랑 그거를 일치시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말만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우, 저뭐 보험료가 시작했으니까 한번 연봉 10억 찍어 보려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현실화 시키려고 제가 그때부터 정말로 매일 일찍 가장 먼저 출근하고 삼성화재 때부터 그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한 보통 2시나 3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사업당 그 불을 끄면서 가면서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아보면서. 아침에 6시 반에나 7시에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새벽 2시나 3시에 가면은 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네? 내 경쟁자가 아무도 없네? 이건 실적이랑 상관이 없이. 실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탄에 와서도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 말고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한치의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포기를 안 하면은 내가 정해놨던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나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안 믿죠. 주변에서는 왜냐면 사람들은 그거로만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 있기 전까지는 계속 지고 다녔어요. 히딩크 감독이 유럽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깨지고 사람들은 막 히딩크 감독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월드컵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부터 갑자기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성취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 확신이 생겨요. 자기. 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은 이해도 못해요. 어차피 이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남들은 절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좀 주말에 좀 쉬고 뭐 여자친구도 만들고 뭐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이해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있다는 걸 얘기해도 어차피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그랬었잖아요. 뭐라 그랬더라? 그때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했나요? 그 월드컵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거기 있었던 선수들도 다 알았겠죠. 그래서 좀 뭐 말이 좀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 용어 힘들다고 이렇게 포기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목표가 없어요. 대부분 물어보면은. 그냥, 뭐 적당히 뭐 1,000만 원 벌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뭐 큰 욕심 없고요. 근데 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 버는 거는 직장인은 거의 불가능한 액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아까 말했잖아요. 직장 다닐 때 제 유일한 목표가 300만 원 받는 거였어요. 월급. 근데 직장 다닐 때 300만 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받아본 게 250만 원 받아본 거예요. 그것도 야근 같은 거 하고. 근데 보험 설계사나 뭐 이런 영업일 시작하면은 뭐 아무나 뭐 다 1,000만 원 번다고 얘기는 해요, 얘기. 뭐 얘기하는 건 뭐 자유니까. 근데 그거에 맞게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이 영업으로 1,000만 원 버는 거는 저도 그 답을 처음에는 못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운 좋게 보험 영업하기 전에도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분들 실제로 만나고 동행도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별 노하우가 없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노하우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는 남들이랑 다르게 살면은 무조건 벌어요. 남들이랑 다르게 사는 게 뭐냐면은 하루를 일단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시에 시작을 하고 하루의 마감을 12시에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거를 365일을 반복을 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1년 뒤에 1,000만 원 벌고 있어요. 장담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1,000만 원을 못 벌면은 그럴 때는 1,000만 원 버는 사람 옆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고3 때 서울대 가는 애들 있고 그냥 뭐 지방대 가는 애들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그 고등학교 3년은 서울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사는 애들이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는 학력도 안 좋고 저는 수능도 안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약간 생각 없이 살았어요. 10대 때부터 한 20대 후반까지는 거의 뭐 방랑을 하면서 살았죠. 개인적으로. 학교에 수업도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업을 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도 안 보고. 아무튼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보험 영어 포기 안 하는 이유는 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 집이 가난한데 제가 이 보험 영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1차원적인 목표예요 일단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내에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 뒤에는 내가 돈 버는 걸로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도 처자식들 돈 가지고 고민 안 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포기를 당연히 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이 보험 영업에 대해서. 네, 건강 챙겨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보험 영업 시작하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화재 때는 정말 할 게 없었어요. 고객이 없고 개인정보도 안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친척들도. 할 게 없으니까 아침에 교육 들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그것도 이제 재미없으면은 밤에 혼자 남아서 새벽 2, 3시까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할까? 차를 살까? 집을 살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그널 같은 그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은 내가 행복할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영화를 그냥 계속 찍은 거예요, 머릿속에서. 갖고 행복할까? 했더니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알아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차원적인 돈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하면은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렇게 돈 욕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 욕심이 없고 그냥 뭐 있으면은 그냥 친구들 다 주고 뭐 나눠주고 약간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돈 욕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목표는 아까 왜 세웠냐면은 우리 집이 그래도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이제 젊었을 땐 몰랐는데 60도 두 분 다 넘으시고 이렇게 부모님이 일하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정한 거지 무조건 돈을 목표로 정해놓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또 하자면은 저는 보험 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좀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작년 정도에 정했어요. 작년 정도에. 기존까지는 그냥 그 10억 정도 그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요. 아, 내가 보험 설계사 FC 해가지고 한 연봉 10억 한번 찍어봐야겠다. 한번 최고 이치에 가봐야겠다. 그 목표밖에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보만세를 많이 하면서 그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보만세 보면은 회원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 회원수가 4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막 여러 질문들 막 그 초보들이 막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아니 왜 저런 거를 왜 주변에서 안 알려주나? 왜 저런 거를 왜 질문할까? 막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강의하는 목적이. 뭐 내가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한 명 한 명이 약간 동기도 없고 별거 아닌데도 자꾸 그 다시 재미를 느껴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저번에 했던 뭐 미르 캔버스 강의나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젊은 분들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이렇게 알려드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일에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정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내 지점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FC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도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가 왜 어렵냐면은 FC인데 내가 사람을 유치하고 도와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실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래서 사람들을 도우려면 그냥 지점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지점장을 하다 보면 매출에 따라서 그 오버라이딩이 들어오니까 보통. 그래서 지점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말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리크루팅도 한 거죠. 근데 뭐 본격적으로 막 한 건 아니고 그냥 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제 유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점장은 됐어요. 그리고 지점장 되고 이제 또 최근에 정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우리 지점뿐만이 아니라 뭐 보건세를 보다 보니까 뭐 코칭도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내 지점은 아닌데 이 사람들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돈 내면서 이런 거 코칭을 받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보건세에서도 막 쪽지나 카톡 엄청 와요, 사실. 그래서 차단을 지금 다 해놨는데 쪽지 같은 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내가 또 그런 걸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막 맨날 초보적인 막 질문 올라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그래서 무료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무료 강의 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거랑 어려운 거 아닌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알려줘야겠다. 근데 그거로 해결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다음 이제 정한 목표가 지금 이제 지점장이니까 그 감탄에 지금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인원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 이제 단계인 지사장으로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더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개 생기면은 이제 전국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일산이면 일산 지점, 뭐 부산 지점, 뭐 제주도 지점 이렇게 만들고 나는 이제 지사장 정도 돼가지고 밑에 지점장 밑에 한 세네 명 정도 만들어 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사람들이 도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썼는데 이런 게 사실 프랜차이즈거든요. 우리가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최근에 그런 욕구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이거를 약간 프랜차이즈가 그거잖아요. 레시피 같은 거 만들어져가지고 전국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비슷한 맛이 나오잖아요. 저는 보험 영업을 약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보험 설계사들이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가 그냥 뭐 자기 거 계약 다 꼬라박고 그냥 지인들 거 하고 그러다가 보통 다 그만두고 또 그러다가 이직해서 또 그걸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인생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약간 프랜차이즈처럼 어느 정도 기준을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DB 영업을 할 때는 이렇게 TA를 하고 이렇게 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계약이 나옵니다. 이걸 만들어주고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말한 것처럼 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표 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도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지 실제로 그게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안 정하고 그냥 막연하게 정하더라고요, 목표를. 아우, 1,000만 원 벌면 좋겠다. 2,000만 원 벌면 좋겠다. 지점장 하면 좋겠다. 근데 좋겠다,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 세상 원래 그냥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세워야지 주변에서도 보고, 저 사람 실제로 저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사실 감탄해 온 가장 큰 이유가 김성욱 본부장님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배우고 싶어서 온 이유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G라서 옮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성욱 본부장님 제가 모든 글을 다 봤거든요. 처음 썼던 글부터 보면서 올라온 글. 근데 보니까 경력이 되게 짧으시더라고요. 보험 영업 한 5년 했나? 근데 이렇게 감탄지사처럼 큰 지사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크게 성공했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냥 곁눈질 하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직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컸어요. 이직했을 때. 뭐 단순히 뭐 DB 영업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감탄 가면은 김성호 본부장님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가고 직원들 어떻게 대하고 어떤 계획으로 이 회사가 이끌어가고 그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내부 인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거는 아마 저밖에 못 배운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왜냐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여기에 상주에 있잖아요. 감탄에. 근데 본부장이 오늘도 왔다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본부장님도 거의 살아요, 감탄에. 집도 근처에 있고,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못해 감탄지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뭐 과자도 있고, 뭐 라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시로 와서 정리하고 채우고,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정말 저는 최고의 배움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보는 거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저렇게 다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면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배웠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약간 단호할 때도 있기는 한데, 뒤에서 다 그걸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되게 사람이 칼 같고 약간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옆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관계를 칼같이 끊는 것보다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줄 때는 줘야 되고,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고,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삼성화재에서 처음에 혼자 밤마다 혼자 있었을 때,
그 적었던 것보다 사실 더 높게 달성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좀 더 길게 봤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때는 뭐 고객도 없고 뭐 맨날 계약도 없으니까 이런 막 원대한 목표를 세우질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그냥, 아, 일단 그 삼성화재 같은 데서 말하는 보험료 30만 원, 그 환산피 60만 점. 아, 그거 해보고 싶다. 내 계약 말고 만 원짜리 운전자 30개 팔아가지고 그거 달성하고 싶다.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근데 여기 감탄으로 이직을 하고 내 생각이 되게 많이 커졌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그래서 본인들이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발견해낸 성공 공식이거든요. 진짜 성공 공식이에요. 나보다 많이 성공했고 배울 수 있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무조건 실제로 나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공감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환경을 무조건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그 학부모들이 애들 막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무조건 이사 가잖아요. 아니면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 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정답이에요. 사실 보면은. 근데 보험 영업을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하려고 하고 그냥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될까요? 집 근처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뭐 삼성화재 다니고 하나생명 그런 데 다니면은 교육이 질이 높거나 아니면 영업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보통 그냥저냥 다니고. 근데 자기가 목표도 한 1,000만 원 잡고 2천만 원 잡고 그러면은 2천만 원 버는 분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두서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이거 보험 영어 계속 할 거냐고. 뭐 멘토링 오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보통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설계사 분들이 와가지고 저 이거 제가 이 일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적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벌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물어봐요. 그럼 그만두실 거예요?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다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험이 너무 좋아요.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데 다 물어보면은 이 일이 또 좋대요, 보험이. 이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제가 내린 약간 결론인데 보험 영업이 실제로 재밌는 일이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왜 재밌냐면은 처음에는 이 직장 같은 데서 벌 수 없는 금액을 벌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직장 다녔으면은 절대 뭐 500만 원, 1000만 원 못 벌 것 같은 사람들도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 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 재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을 해주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아마 다 비슷하실 거예요. 보상을 하면은 보통 고객님들이 고마워요.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나한테. 근데 사람은 원래 칭찬을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칭찬에 되게 약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하고. 근데 보험 영업이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직업이에요. 돈도 벌면서 칭찬까지 들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보험 영업 자체가. 보험 설계사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못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내가 이거 노력하면 나도 잘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연구 실제로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직장 다시 들어가 봤더니 별 볼 일 없어요. 뭐 직장 다시 가면은 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맨날 그런 돌아가는 일 해야 되고 근데 보험 영업은 아니거든요.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일하면서 큰 돈도 벌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저처럼 목표가 큰 사람은 직장 내에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승진 이런 걸 많이 원하잖아요.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그게 가장 컸어요. 저는 사실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맨날 아침에 6시에 가가지고 새벽 2, 4시까지 하고 혼자서 그것도
막내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승진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 안 시켜주냐고 물어보니까 너보다 더 학력도 좋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경력도 짧은데 너를 먼저 올려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것 때문에 몇 번 옮겼죠. 근데 회사 다닐 때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임원들도 나보다 열심히 안 했어요. 내가 봐도. 그거는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왜 월급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잖아요.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회사 다닐 때. 영업팀에 있었는데. 근데 맨날 아침에 6시에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고 명절 때도 출근했어요, 명절 때도. 혼자서. 왜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 네 회사도 아니고, 뭐 사장님도 숨겨진 아빠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이해를 못 하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가 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가 무조건 제가 정답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나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그 회사 그 있을 때 아들이 실제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부장으로 있었어요. 30대 후반이었는데 부장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 집안에 재산이 많아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강남에 집이 뭐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고. 아무튼 저는 그래도 사실 거의 뭐 사회생활 시작하고 그렇게 뭐 대충대충 살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뒤돌아봐도. 그냥 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그냥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약간 속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냥 뭐 대충 알바하는 거니까 뭐 대충 하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사는 원인이긴 한데 반대로 또 항상 어딜 가든지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성격이. 그래서 사실 회사든지 뭐 어디든지 한 번도 잘려본 적은 없어요. 잘릴 걱정을 하면서 다닌 적도 없고 오히려 다 나왔을 때 연락하고 그랬지. 그래서 근데 예전에 이런 고민은 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할까? 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데 왜 승진도 안 시켜주고 왜 나는 맨날 월급 200만 원밖에 못 받을까? 그런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내가 그 회사라는 구조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영업은 그런 구조가 아니죠. 영업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지점에 7시에 가가지고 못했던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객 리스트도 정리하고 고객한테 제안할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막 뿌리고 막 전화하고 만나러 다니고 그럼 그때부터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는 이유가 저도 되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되게 돈에 욕심이 없어요, 제가. 돈에 욕심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진짜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면은 그냥 주말에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냥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저는 그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박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런 거로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막 뭐 해외여행 간다고 막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 나는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남들이 행복감 느낀다고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책 읽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저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약간 다르죠. 내가 행복한 삶이랑 다르고 그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내가 우리 집안을 약간 일으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또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어떨 때 느끼냐면은, 저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와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영업을 어려워하는데,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의 영업 일이 잘 돼요. 그럼 나는 그거에 행복감을 느껴요. 하다못해 그, 청약서 출력을 못하는데 내가 도와줘서 청약서 출력해가지고 계약을 해와. 나는 그게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남을 도와줘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보만세 조이파파님 있잖아요. 조이파파님 그분도 이런 성향이에요. 남 도와주는 보만세를 왜 만들었냐면은 그 약간 처음에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정보 공유도 하고 초보들이 많이 헤매니까 정보 공유하면서 이렇게 카페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름도 보험 설계사 만만세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약간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도 막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다 조이파파님이 도와준 거예요, 뒤에서. 내가 한 게 아니겠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그런 거를 할까요? 그리고 그 감탄의 김성호 본부장님도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GA 이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점장 시켜주는 게 그게 원래 보통 그거랑은 안 맞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사람 관계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 이 책에 보면은 사람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나오는데, 기버가 있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책에서. 근데 기버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남한테 퍼줘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정말 최고의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가장 밑바닥에서 퍼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중간에 매처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는 눈,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게 매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커가 있는데 테이커들은 무조건 뺏기만 해요. 남의 거를. 뺏고 되갚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로 기버. 기버는 테이커를 만나면 인생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예전에 돌아보면은.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기버가 기버를 만나면 그때부터 기버가 성공을 하거든요. 왜냐면 기버니까 기버를 도와주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기버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업종에서 최고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기버가 기버를 만나면은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기브앤테이크 요 영상 한번, 영상이 아니라,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기브앤테이크라고 치면은 책 소개하는 거 영상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주제가 이런 거니까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Goals, basically, and then write down 10 goals that you would like to accomplish in the next 12 months. Don't worry about 2 years or 10 years or 5 years. Just 10 goals you'd like to accomplish in the next 12 months. Now, write them in the present tense. Almost like you're submitting an order. Just write that I got, I achieved, I went, I arrived, such and such a far. Whatever happens to be, those goals, financial goals, family goals. Write down the 10. Then you take this lesson 10 and you say, if I got a magic wand, I could wave this magic wand and I could have any goals on my list in 24 hours. Which one goal would hav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my life? And see, this will jump out at you.
That's all. I really do. Despite the work. Right. And it's that's both senses. Opposite organize things, checklist, take action, and then do something every day. If you'll just do this simple exercise, then you'll all be rich. 이 영상도 아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얘기한 주제가 다 이런 뭐 목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겠대요. 자기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종이를 펼쳐가지고 적어보세요. 저도 실제로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래서 밤에 혼자 남아서 맨날 적었다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목표를 계속 접어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를 뭐 타고 싶다. 어떤 집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런 거를 다 적어봐요. 그리고 내 뭐 자녀들이 뭐 어떤 대학에 가는 걸 보고 싶다. 다 적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해내야겠다. 그런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자기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가. 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보통은 이런 목표가 없으실 거니까 진짜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보험 영업 해가지고 1,000만 원 못 벌어본 분들은 되게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항상. 그래서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은 사실 엄청 간단해요. 1,000만 원 버는 방법 어떤 게 가장 간단할까요? 1,000만 원 버는 방법.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0만 원 버는 방법. 1,000만 원 버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단기납 종신보험 팔면 돼요. 100만 원 이상짜리. 그러면 다음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못하죠, 보통. 그래서 본인이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은 그거를 이루고 싶은 거를 실제로 적어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 8월 달 이제 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어봐야겠다. 목표가 정해졌으면은 그거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본인이 적어보세요. 그럼 딱 이렇게 나오죠. 아침 7시에 가가지고 30분 책 읽고 1시간 반은 일정 정리한 다음에 9시에 이제 교육 듣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활동하고 다녀야겠다. 하루에 한 3명 정도는 만나야겠다. 그리고 제한은 계속 제한하는 거예요. 계속. 10만 원짜리 제한하고 5만 원짜리 제한하고 그래서 그런 계약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매출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겠죠. 이런 거를 계속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머릿속으로 그려봐도 안 그려져요. 그럼 저 같은 관리자나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어봤던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 때 1,000만 원 벌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한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1,000만 원 버는구나.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행동이에요. 생각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근데 보통 행동을 안 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저도 지금 뭐 사람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다 저처럼 아니잖아요. 이거는 김성호 본부장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진호야, 사람들이 너처럼 열심히 안 살지.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해 미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해보자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다독여주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열어놨거든요. 이거는 어디서도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혼자서 그냥 고려한 거라서. 이게 이런, 만약에 높은 산은 여기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정상에. 그러면 정상에 이게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 제가 아까 에베레스트인가 그 검색한 거거든요. 에베레스트. 정상. 요 정상에 올라가 보신 분이 있나요? 걸어가지고. 없지 않나요? 없잖아요. 나도 못 가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그런 거야. 아, 여기 에베레스트 정상 한번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가려면은. 에베레스트 정상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을 열심히 탄다고 올라갈까요? 여기는 그냥 산이 아니라 가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러는 산인데. 단순히 산, 뭐 낮은 산 많이 다닌다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산이 아닌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금방방 그 결론이 나요. 예. 방금 얘기하셨죠? 정상에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가본 사람한테. 여기 에베레스트를 안 가본 그냥 등산 동호 회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이런 얘기밖에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정상에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요. 팀 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팀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실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그리고 계획이나 준비는 그 사람이 다 어차피 해줄 거고. 이거를 왜 얘기해 주냐면은 보험 영업도 똑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엉뚱한 그 판단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엉뚱한 판단이 뭐냐면은 여기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든지 뭐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김성호 본부장님 하는 거 배우고 싶어서 그냥 회사를 옮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여기 이제 땅바닥 있잖아요. 밑에 여기서 여기서 그냥 찾는 거야. 그냥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올라갈까? 자기가 올라가 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찾는 거야. 아니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렇죠.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서 또 뭐 어떻게 쉽게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보험 영업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보험 영업은 이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게, 보험 영업이. 보험 영업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거 말고 우리나라. 엄청 오래됐어요. 보험 영업.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보험 영업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선배님들이 다 결론을 냈어요. 보험 영업은. 왜냐면 70년대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외형이나 그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옛날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예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랑 지금 사는 사람이랑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역사 같은 거 찾아보면 똑같지 않나요? 서로 뭐 전쟁했다가 다시 뭐 화해했다가 그리고 남자나 여자도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대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싸가지가 없다느니 그런 얘기를 뭐 2000년 전에 누가 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는 바뀐 게 없어요. 역사를 찾아보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 같은 거를 많이 찾잖아요.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 원리 같은 게 바뀌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보험 영업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 보시는 것처럼 책도 엄청 많이 했고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제가 온갖 거를 다 찾아봤어요. 보험 영업으로 성공한 분들, 영업으로 성공한 분들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보험 영업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뭐냐면은 고객들이 계약해주면 고맙게 느끼고 그거 계속 보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청구 끝까지 해주고 그런 관계가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업계에서 1등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뭐 삼성화재, 뭐 DB손해보험 이렇게 다 1등한 분들 보면은 스토리가 되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영업 잘하는 진짜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월남 막 2, 300 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업계에서 막 진짜 1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봉 막 10억 근처 벌고 그런 사람은 그냥 만나보면은 그냥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잘난 체도 안 해,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삼성화재에서 1등 하던 분, 그 연봉 10억 버는 분 만나봤는데, 겉모습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동네에 계신, 그냥 당장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주부분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유재석이라는 개그맨을 보면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유재석 같은 사람을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유재석 같은 사람 보면은? 근데 유재석이 실제로 따지면은 자산이 엄청 많죠.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영업으로 성공하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위치에 가려면은 유재석 같은 이미지를 만들면은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도 근데 안티는 물론 있어요. 근데 유재석은 팬이 더 많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저도 불과 한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전 진짜 일만 죽도록 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일로 내가 모든 거를 다 승부를 보려고 그랬어요. 일로. 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제일 잘 될 거야. 이렇게 거의 사회생활을 계속 했어요. 근데 동료들이 없었어요. 동료들은 다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동료들은 6시에 가는데 저는 맨날 막 12시, 1시까지 야근을 해요. 그러면 저 때문에 동료들이 욕을 먹었거든요. 막 회사 임원들은 야, 진호는 저렇게 일하는데 왜 니네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냐? 그래서 동료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 3년 전에는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제 머릿속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 내가 성공하려면은 이거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이거 성공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봉 10억인 분이 오면은 막 잘난 척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그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 만나면은 그 강연을 하러 왔는데도 정말 자기 거 있는 거 노하우 다 알려주려고 그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줘요. 잘난 체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어? 내가 이제 혼자서 일로 막 승부하는 것보다는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돕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공유해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봄한테 시작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글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봄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봉원세 누가 나한테 이런 적 있어. 야, 진호야, 그 봉원세 그렇게 하루에 10개씩 글 올리면은 뭐 조이파파님이 돈 주는 거야? 왜 그렇게 글을 올려? 돈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 시간에 영업하고 휴식을 취하든 그렇게 하지.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공하려면은 내가 성공하는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제가 성공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진짜로 성공을 하려면은 내가 성공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바래야 돼요. 이진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래야지 내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잘 되는 거를 원하고 옆에서 지지하고 그래야지 내가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계발서나 그런 데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잘났고 실력도 좋은데 막 옆에 사람들이 나 잘 되는 거를 싫어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이 예를 들면은 연예인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노래 잘하고 뭐 연기 잘해서 잘 나가다가 인성 문제로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냥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팬들이 등 돌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 설계사 하기 전에도 기존에도 계속 영업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잘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잘 나가다가 영업도 잘하고 관리자도 잘하다가 정말 별거 아닌 문제, 뭐 인성 문제 뭐 그런 거겠죠. 보통 뭐 인간적인 거겠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났던 거를 한순간에 다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바뀌었어요. 누가 나를 욕하든 뭐라든 간에 그냥 뭐 참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웬만하면 안 엮이려고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구나. 근데 반대로 나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그냥 언제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 열받아가지고 보만세를 탈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보만세를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보험사에서 자꾸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짜증나는데 안 하고 그냥 내 영업이나 해야겠다. 이랬는데 조이 파파님이 막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너 찾는 사람들 많아. 다시 해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그런 고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대로 냅두고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계속 공유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은 고객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설계사라는 직업이.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진상 고객 한두 명 만나면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만약에 계약을 50명한테 했어요. 그러면 딱 진짜 적어보시면 알 거예요. 한 48명, 49명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한두 명이 있어요. 진상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민원 걸고 뭐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요? 뭐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요?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영업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거 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고 보험 영업 전에. 보험 영업은 제가 어느 정도 영업 마인드를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영업 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왜 못 그만두는지 알아요? 이 영업일이 보험 영업뿐만이 아니라 내 고객들 때문에 못 그만둬요. 결국에는 내 고객들. 예를 들어서 내가 50명한테 계약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 때문에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리 정리하러 왔어. 밤에 혼자. 이거 보험 영업 못하겠다. 이런 진상들, 이제, 어떻게 대안할지도 모르겠고, 짜증나서 못하겠다. 때려쳐야겠다. 밤에 이제 혼자 이제 자리를 정리하러 왔어요. 근데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계약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못 그만두죠. 그래서 이 설계사 일이 힘든데 그만큼 보람도 되게 많은 일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게 제가 아까도 그 카톡방에 누가 올렸잖아요. 뭐 영업 잘 안 돼가지고 뭐 설계 매니저하고 뭐 그런 거 고민하신다고. 이해는 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설계 매니저도 어차피 어려워요. 설계 매니저들 보면 엄청 어려워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일이고, 그리고 직장을 가도 똑같지 않을까요? 직장 가서도 내가 승진 못하고 인정 못 받으면은 계속 그 위치에만 있고, 그럼 또 고민하고.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런 고민을 할 바에는 보험 영업을 사실 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일 특성상 모든 설계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 있고 버티면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 1등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보통 말하는 억대 연봉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 버텼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막 어떻게 근근히 버텼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약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억대 연봉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거, 그러니까 관리자나 이렇게 지금 사람을 유치하면서 알려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영업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내 팀원들한테 대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 보내기, 뭐 소식지 보내기, 고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응대하는 방법. 이거를 내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대입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결과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빨리 그 사람 옆으로 가야 돼요. 이게 찾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안 되는데 거기서 막 버티려고 하시지 말고 그 뭐 보만세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영업하는 사람을 좀 만나러 가보세요. 그래서 이직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관리자는 영업을 못했던 사람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관리자면은 무조건 영업 잘했던 사람이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손흥민이라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제일 잘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손흥민의 스승이 그 아버지 손흥정이라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손흥정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자서전도 다 봤는데 약간 인생을 보니까 굴곡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손흥민을 잘 키웠냐면은 자기가 그만큼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손흥민을 그런 실패를 안 하게 거의 완성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였냐면은 자기가 한 발밖에 사용을 못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많았대요. 슈팅하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양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 보면은 양발로 슈팅을 잘해가지고 골 잘 넣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관리자는 그 경험이 많으면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가 있더라고. 제가 느끼는 게.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영업은 해봤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뭐 설계사 시절에 맨날 빵 찍고 그랬던 사람이 관리자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찾아갔다가 실패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영업을 잘했던 관리자들은 되게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못 가르쳐요, 옆에서 보면은. 야, 이거 내가 FC였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왜 이런 거를 못해?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아니,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아침 6시에 나와. 나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벌었는데? 이거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게 막 폭언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원래 사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잘하는 분들이 관리자를 못해요. 영업으로 잘했던 분들이. 제가 보면은. 근데 영업은 그냥저냥 했는데 약간 성품도 좋고 사람을 약간 좀 잘 다독여주고 이러면은 그게 또 나름대로의 관리자의 능력이 되더라고. 실제로 보면은. 조직을 운영을 할 때. 뭐 아까 말한 히딩크도 똑같아요. 히딩크 선수 때 유명했던 선수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모르고 그러니까 오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영업 잘한다고 하면 그 쫓아가가지고 뭐 하는데 그 잘 안 알려줘요. 영업 잘했던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잘난 체 엄청 많이 해요. 영업 잘했던 사람들 만나 보면은. 그래서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김성호 본부장님은 영업은 잘하셨거든요. 근데 김성호 본부장님은 잘난 체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원래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도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김성호 본부장이 영업 잘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건데 너무 관리자를 찾을 때 그런 면만 보지 말고 이 사람 보면은 나 뒤에서 되게 서포트 잘해줄 것 같은데 그리고 내 마음 되게 이해해주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알려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포곤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막 뛰어나더라도 솔직히 같이 일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영업 잘하고 싶으시면은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래도 한 번쯤 가보셨던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었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길을 그대로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왜냐면 이 설계사분들이 너무 고집이 세셔가지고 이 방법을 다 알려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하는데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줘도 아니에요. 그게 아닐 거예요. 내가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오죽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뭐 어떤 거를 알려줬거든요. 알려줬는데 유튜브에서 뭐 찾아보고 그게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 보고 배워야 되나요? 그래서 뭐 오늘 뭐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진짜 영업 잘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추천드릴게요. 책을 제가 좀 많이 추천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보더라도. 그렇게 추천하는 책 같은 거는 한 번쯤 다 읽어보시고, 왜냐면 그 책에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은 제가 거기에서 얻은 게 많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런 책이라도 보시고, 그리고 계속 찾아보세요. 나 성장시켜줄 수 있고, 마인드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엄청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찾아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다 얻어졌으면 좋겠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뭐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강의가 사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영업 마인드 강의가. 네, 한 번쯤은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거고, 음, 그렇죠. 본인이 의지가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는데, 그 주변에서 남들이 잘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이제 17일 이제 중순 정도 됐는데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 뭐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놨겠죠. 근데 내가 빵 찍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이번 달 이거 빵 찍는 거 아니야? 옆에서는 다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여기 패기 치는 거 아니야? 우리 지점에? 근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약이 더 안 돼요. 왜냐면 고객도 똑같이 그거를 느껴요. 고객이 느껴요. 그 기운을. 이 사람 그만둘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반대로 내가 빵을 찍고 있어요. 빵을 찍고 있는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번 달에 노력하면 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번 달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빵을 찍고 있지만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은 계약 이렇게 줄줄이 나와가지고 나 이번 달에 한 200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 성공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월 1,000원 아직 못 해보셨나요? 홍반장님은? 아, 저는 월 1,000원을 그냥 모르겠어요. G 오고 나서 바로 해가지고 근데 G 오기 전에도 했었다. 월 1,000원. 물론 투잡이었는데 약간 그냥 죽도록 사니까 월 1,000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거의 죽도록 살았어요. 그냥 막 투잡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월급 1,000만 원 찍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일을 그냥 31일 있잖아요. 보통 한 달에. 그거를 쉬지 않고 그냥 하면은 보통 되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 영업일 자체가 원래 그래요. 활동량이 많은 사람을 못 이겨요. 절대로. 영업일 자체가 보험뿐만이 아니라 활동량을 많은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보통 활동을 안 하죠. 활동을 안 하고 뭔가 뭐 로또처럼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월 1,000원 벌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뭐 될 수도 있어요. 1월 달처럼 뭐 단기납이 뭐 그렇게 환급률이 좋으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어렵죠. 활동 많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기를 약간 좀 단련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출근하기 싫고 주말 되면 누워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 토요일인데 그냥 아침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요. 아, 피곤한데 그냥 잠 더 잘까? 아니야. 그래도 헬스장 가가지고 뭐 운동이라도 하고 올까? 또 고민을 한 10분 동안 했어요. 누워가지고. 아, 더 잘까? 헬스장 갈까?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선택을 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선택. 마음은 쉬고 싶은데 내가 헬스장 가는 게 싫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선택을 해요. 그 본성을 거스르려고 해요. 내 본성을. 내 게으른 본성을 거스르려고 내가 하기 싫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뭐 이렇게 FC 입장이 돼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저는 일요일날 그냥 출근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결론은. 그래야지 남들이랑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고객이 느끼기에도 와, 이 사람은 일요일날도 일하네. 쉬지를 않네. 그럼 고객이 신뢰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두도 없이 얘기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주제가 그렇고. 그리고 뭐 질문은 뭐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오늘 뭐 특강 좋았다고 하면은 후기도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근데 오늘은 뭐 드릴 거는 없어요. 드릴 자료는 없고 써주시고 싶은 분들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더 알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제 단톡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채팅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것도. 제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자기 개발하는 거.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실제로 제가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질문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채팅방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은 또 강의 때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